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 하산길에 그가 조심해야 할 일, 그가 마땅히 챙겨야 할 일,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 따라서 이 마지막 순간을 정리를 여하히 함에 따라서 그 5년 동안의 치적에 대해서 국민이 새로운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평가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런 그런 점에서 하산길의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이 5월 9일 자정까지 그가 대통령직에 재임할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 남았습니다. 27일 동안, 그 27일 동안에 그의 하산길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의 하산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제로 그 대통령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 규정을 새삼스럽게 한번 들춰봐야 되겠는데,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고 그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66조에 명시하고 있고, 이 취지를 받아서 69조에 대통령은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이 선서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며 이렇게 시작되는 대통령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 통합의 실천 상징자라는 뜻입니다. 국민 통합을 하라.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는 그 헌법적 이 명제가 국가 원수라는 것을 표현되어 있고, 따라서 갈등 조정자의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른바 금수완박에 관한 집권당의 저돌적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회해가지고 원내대표 말대로 따르면 전의와 결의를 가다듬겠다. 그러니까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소권만 주겠다. 그러니까 검찰, 지금 대검과 중앙지검 여기에서 3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 건물에 근무하는 검사들에게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걸 완전히 통과시켜서 27일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중에 이걸 의결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해서 실시하도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아주 철통 같은 이게 방비를 해가면서 이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런 기도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선 이 정권 들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모토를 내걸고 그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그래서 검찰 수사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 검찰은 중요 범죄라고 생각되는 선거사건, 방위산업, 그다음에 이 부패 사건, 대형 참사 사건 등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 절반 이상을 빼앗고, 그리고 말 듣지 않은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요. 공수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누누이 이 공수처는 헌법상 위헌인 유령기관이다. 어떻게 유령기관을 만드느냐.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면 그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유령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이 기관이 발족하고 나서 어떤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요.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정권 하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건 누구 눈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법안을 공포 서명을 하면 이거는 위헌 행위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뿐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이 못 되고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의 사법적 책임은 남는다고 누누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 헌법에 이 나라의 수사의 종결점 그리고 기소의 최고 책임은 이 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예하 수사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개정해서 검사는 기소만을 담당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법경찰기구를 둔다라든지 이런 조항으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은 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것은 위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위헌 유령기관을 발족시킨 것에 대해서 재미를 본 탓인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당수와 그리고 배후의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게 묵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지금 백주에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어떤 방송에서 어제 그저께 했는데 조선 왕조 시절에 장안에 도둑대가 들끓으니까 포도대장이 포졸들에게 명령해서 며칠날 자정을 기해서 이 일당들을 전부 체포해 오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이 도둑대들이 듣고 야밤에 포도청을 급습해가 불살라 버리고 거기 있는 포도들 전부 묶어가지고 한수 이남에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게. 그러니까 이런 위헌 행위를 지금 서슴없이 큰 소리에 치고 있다. 그 중에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검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이 주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어쨌든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조금은 좀 두려운 기관으로 국민들 이 머리에 잠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대한민국만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OECD 가매국 35개국 중에 27개 나라가 검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이 주어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주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대륙법계인데 독일, 이태리, 일본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검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검수완박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누군가, 그걸 주동한 국회의원이 누군가,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이 사건 조작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피의자로서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입니다. 최강욱 의원이라는 사람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무슨 2심 판결이 곧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하는 법을 이게 공동 발의하는 대표로 내세운 것 이것이 민주당이 얼마나 도의와 염치와 윤리를 벗어난 이런 사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만일 민주당의 실세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그럼 가정을 합시다.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그러면 공청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청회라도 해서 법조계 학계의 이견이라도 듣는 절차를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부 생략해버리고 법사위에서 신속법안 처리로 의결해가지고 국회의장에게 넘겨서 27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이를 통과시켜서 공포해서 발효시키겠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민주당과 정권 실세가 획책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이게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 후 복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설마 하는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와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는 그 노림수는 우리가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 이것저것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가 검찰을 공중 분해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거, 그 노림수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림수, 이게 발상의 기본이 되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하늘이 용납할 수 없는 일, 명백한 범법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서 이게 비롯됐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 사정이 이러한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27일 남은 이 임기 중에 이 법안이 이렇게 날치기로 또 통과될 게 분명한데, 날치기로 국민의힘당 힘으로 국회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날치기로 통과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데 서명하고 그리고 5월 10일 퇴임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1호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당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법률가입니다. 그대는 공수처법 위헌인 법안을 서명해가 공포한 것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발생해 있고 이거는 임기를 그만두고 나서라도 사법적 책임이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번에 또 두 번째 검찰개혁과 관계해갖고 또 이것을 공포해가지고 물러서겠다면 또 한 번의 위헌 행위를 저질러, 이 검찰개혁과 관계해서 두 건의 사법적 책임이 역사적으로 그에게 주어질 것인데도 오늘 이 순간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졸속으로 통과돼가 대통령에게 이송됐을 때 서명할 것입니까? 아니면 서명을 거부하고 제2의 회부할 것입니까? 제2의 회부하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다시 가결해야 되니까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서는 172석, 그 다음에 친여 의석 합해서 한 180석 갖고는 부족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기에는 그가 서명을 거부하고 국회 제2에 붙일 가능성이 오늘 이 시점에서는 못할 것이다. 그는 지난 5년 동안에 그 열렬 지지층, 그래야 그의 대통령 당선에 적극적 기여를 했다고 하는 이 시민제약단체 중에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각종 환경단체 등이 거부하는 일은 그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도 그를 바로잡는데 전혀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포위당하고 있어. 그의 지지층에 포위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은 지지층의 포위도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아닌가. 법률가로서 검수완박에 관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남은 27일 임기 중에 마지막 결단으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앞단계에서 오늘 내일이라도 민주당에 이 법안은 만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정권에 넘겨라, 윤석열 정권에 넘겨라, 이런 조치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에 씌워지고 있는 여러 사법 처리 대상, 지금 당장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통령에 관여한 이런 모든 일련의 사법 처리를 향한 그의 향한 칼끝도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그래도 국가 원수, 헌법 수호자로서 이런 결단을 했구나 하는 조치를 한다면 그 사법 처리의 방향과 내용도 달라지고 국민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 부분 용서, 완화할 수 있는 길도 나는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의 말 뜻을 문재인 대통령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